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박인로의 조홍시가 요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홍시가라는 시는 사실 연시조예요. 아마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아마 요 일수 정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일수가 가장 유명한 식구고요. 이 일수에 이 나와 있는 조홍감, 이 소재를 따서 제목을 지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홍시가 하면은 요 일수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 조홍시가는 하나, 둘, 셋, 사수로 이루어진, 그죠? 사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네요. 자, 그래서 수능 특강에는 요 연시조 사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요 사수를 다 공부할 예정이고요. 자, 이 박인로에 대해서 잠깐 조금 짜투리 설명을 하자면은, 자, 박인로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아, 선생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박인로의 이 작품 중에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이 있는데, 나온다. 계속 모평에만 나와요. 수능에 계속 안 나오는 작품이 있거든요. 자, 누항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누항사. 요 작품 공부 안 하셨어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작년 연계교재에는 실려 있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노래입니다. 누추한 곳에 노래란 뜻이죠. 이게 이제 전쟁,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임진왜란 이후에 쓴 노래이기 때문에 뭐 대화체도 나오고요. 굉장히 가난한 그런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누항사라는 작품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작품. 여기에서 조금 더 나는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박인로의 선상탄이라는 가사 있어요. 둘 다 가사입니다. 이거는 제목 그대로 배 위에서 탄식한다라는 뜻의 제목이에요. 배 위에서 아까 선생님이 임진왜란 얘기했죠? 이 박인로라는 이분은 장수였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수군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저쪽 남쪽에서, 그죠?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관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 수군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 대한 노래를 지은 전쟁 가사입니다. 선상탄. 요 작품은 조금 어려워요. 한자 같은 게 많이 쓰여 있고, 요 작품보다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작품은 누항사입니다. 누항사. 자, 이 조홍시가는 연시조고요. 이 작품은 기본 베이스 정서가 바로 효예요. 효. 어떤 유교적인 이 효에 대한 이념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일수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요 노래는 굉장히 선지나 이제 보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이가 없으므로 그것을 서러워한다. 자, 해석이 좀 되세요? 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요 부분은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서러워한다. 서러움이에요. 자, 뭐가 그렇게 서러웠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이라는 거는 이제 소반, 밥상 같은 거죠. 그죠? 자, 밥상 같은 거에 조홍감, 빨간 홍시 있죠. 홍시. 이 홍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참 고와도 보였어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자,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자, 그때 화자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이 유자. 유자는 귤이에요, 귤. 귤이 아니어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이라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고사가 인용된 부분입니다. 아마 수능 특강에는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자, 요 고사는 다른 시나 가사의 그 고전 소설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 고사입니다. 육적 회귤 또는 회귤 고사라는 이 고사인데요. 이 육적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효심이 강한 아이였나 봐요. 이 사람이 6살 때, 물론 중국 사람이겠죠. 자, 6살 때 이 어느 잔치에 갔다가 이 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귤이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귤을 보고는 집에 계신 어머니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줘야 되겠다 하고 몰래 이렇게 소매 속에 옷 속에다 숨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는데 귤이 막 우당탕탕탕탕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왜 소매 속에 숨겨두냐? 저희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뭐예요? 효와 관련된 효심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유자가 아니지만 뭐가 이 조홍감이 유자는 아니지만 품어가고 싶다. 바로 뭐예요? 이 조홍감은 딱 보자마자 부모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딱 예쁜 밥상에 좋은 홍시가 딱 놓여있는데 딱 이걸 딱 보고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반대죠, 반대. 이 어머니, 아버님이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막 먹으러 갔어. 그러면은 꼭 이 자식 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거기 외식하러 가자, 거기 맛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반대죠. 자식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는 부모를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러셔야 돼요, 그죠?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자, 마지막 종장을 보세요. 품어가도 반길 이가 없어요. 반길 이. 바로 부모죠. 이 부모가 계시지 않나 봐요. 부재한다.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것을 서러워한다라는 노래예요. 굉장히 슬픈 노래네요. 그죠? 자, 이 조홍감을 내가 품어가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만 품어가도 그것을 반가워할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 바로 부모가 계시지 않음을 탄식하는 풍수지탄이라고 하죠. 바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 서러움. 자, 정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일수가 가장 유명해요. 자, 일수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수는 사실 고사가 너무 많이 인용이 돼가지고요. 자, 아마 이게 각주가 다 달려있을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사람들 있죠?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 중국의 베스트 효자들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만 지금 모아놨어요. 고사 인용되어 있어요. 고사 매우 많이 인용되어 있죠. 자, 고사가 인용되어 있고요. 자, 요런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효자들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왕상의 잉어를 잡고 맹종의 죽순을 꺾어 검던 머리가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고사를 모르면 해석이 전혀 안 되죠. 그죠? 전혀 안 되는데 고사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요런 사람들처럼 효도를 실천하겠다라는 이 뭐예요? 효도 실천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 효도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사를 인용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결 지어 볼까요? 바로 고사 인용은요. 바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효자 중에서 가장 효자, 그죠? 베스트 효자들만 모아놨습니다. 자, 이 왕상이라는 사람이요. 이 부모님이 늙으신 부모가 잉어가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너무 한겨울이라 너무 추운 겨울이라 강이 꽁꽁 얼었잖아요.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강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갑자기 꽁꽁 언 강이 깨지면서 잉어가 펄떡펄떡 알아서 튀어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잉어를 잡고요. 자, 이 맹종도요. 이 죽순, 대나무 순 있잖아요. 늙은 노모가 나 죽순이 먹고 싶다. 죽순이 어딨어 지금 한겨울인데. 그래가지고 대나무 밭에 가서 막 울었대요. 우리 엄마가 먹고 싶다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추운 겨울에 죽순이 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잉어, 죽순
요런 애들은요, 이 비현실적인 어떤 비현실적인 효행을 드러내는 고사들이에요. 비현실적이죠. 한겨울에 갑자기 얼음을 깨고 잉어가 툭 튀어나온다거나, 죽순이 생긴다거나, 비현실적인 효행. 자, 그리고 검떡머리가 희대로 이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이 노래자라는 사람요, 선생님이 이전에 그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이 심사임당에 사친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인용되어 있어요. 요것도 수능 특강에 지금 실려 있어요. 이것도 부모를 그리워하는 노래죠. 부모를. 이 노래에도 노래자에 대한 고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자라는 사람은 70 먹은 나이에 부모가 살아계셨나 봐요. 그리고 부모는 거의 뭐 90살, 100살 됐겠죠? 그런데 이 노래자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 꽃가옷을 입었다라고요. 그 색동옷. 이 어린아이들이나 입는다고 하는 그런 색동옷 있죠. 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70살 먹은 이 노인이 부모에게 재롱잔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만큼 효자다라는 거죠.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라는 겁니다. 신사임당의 사친이라는 시에도 똑같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양지성효, 양지, 뜻을 따른다라는 얘기겠죠. 누구? 부모의 뜻을 따르면서 정성스럽게 효를 실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다 해석 안 돼도 돼요. 효만 보시면 됩니다. 효도를 실천하겠다. 누구같이? 증자와 같이. 바로 증자라는 사람도 효자겠죠. 이 증자가 내세운 효도 실천 방법이 바로 양지성효였다라고 합니다. 양지, 부모의 뜻을 헤아려 부모의 뜻을 헤아려 정성스럽게 효도를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양지성효. 바로 이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증자같이 나도 양지성효하겠다. 바로 효도 실천을 다짐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굉장한 효자들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자, 고사 인용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 자, 세 번째 수로 가볼게요. 세 번째 수. 자, 세 번째 수는 굉장히 표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자, 만균을 늘려내어 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내어 북땅에 학발 쌍친을 더디 늙게 하고 싶다. 자, 마지막에 주제 나오네요. 그죠? 더디 늙게 하고 싶다. 부모님, 이제 그만 늙어요. 그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소망의 태도 잘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자, 요 표현을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자, 만균을 늘려내요. 만균이라는 거는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 이 쇳덩어리를 늘려서 길게 노를 꼬았어요. 노끈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강한 노끈이겠죠. 그죠? 쇳덩어리로 만든 노끈이니까. 그지?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내요. 해가 뉘엿 지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체크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 뉘엿 지고 있는데 요거를 지지 못하게 이 뭐예요? 이게 만균으로 만든 노겠죠? 그죠? 노끈이겠죠? 이걸로 꽉 해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손이야, 얘들아. 자, 잡았다라는 겁니다. 못 가게. 이해되세요? 자, 요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자, 요 부분이요.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장법 사용된 거 보이시죠? 만균의 쇠로 노끈을 만들어서 해를 어떻게 잡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자, 과장되어 있고요. 불가능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요 부분 보면은 우리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연결지어서. 뭐예요? 고려가요 중에 정석가라는 노래 있어요.
이 노래 혹시 배워보셨어요? 고려가요 배웠을 때 이 정석가라는 노래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연이 굉장히 몇 번씩 그 연달아 나오는데요. 뭐 이런 부분 있죠. 삭삭기 현대어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겠습니다. 구운 밤을 5대를 심었어요. 그 밤에서 싹이 나야지 님과 이별하겠다. 이런 노래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놓고 절대 이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정석가란 노래에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고요. 자, 가는 해를 잡았다. 시간을 멈추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이 시간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해가 가고 있다. 구체화 시킨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또 여기서 추상의 개념은 시간이겠죠? 시간 또는 뭐 세월, 추상의 구체화. 눈에 보이듯이, 그죠?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죠?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또는 관념, 그죠? 이 관념적인 것을 눈에 보이듯이 형상화했다.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구체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이 굉장히 많죠.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만큼 내가 부모가 늙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의 강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강조하기 위해서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고요. 자, 뭐 나머지는 해석되죠? 북당은 안방이에요. 근데 안방이 북쪽에 있나 봐요. 좀 춥겠다, 그치? 북당의 학발쌍친, 쌍친, 부모님이죠, 부모님. 학발이라는 거는 학의 머리를 한, 학은 하얀색이잖아요. 그죠? 흰머리 부모. 그죠? 흰머리의 부모님. 늙으신. 예, 부모. 그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늙으셨어. 그지? 흰머리가 나 있는데 그 부모님을 이제는 더 이상 늙지 않게 내가 막고 싶다. 해를 잡고 싶다. 시간을 멈추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멈추려면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불러오면 되는데 아무튼 부모님이 더디 늙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죠? 추상의 구체화. 불가능한 상황 설정.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사수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요.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좀 느끼셔야 돼요. 이미 1수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효를 실천하고 시간을 더디 가게 하고 싶고 약간 좀 시간 순서가 안 맞지 않아요? 그죠? 약간 이 노래는요. 유기적인 연관성이 떨어져요. 1수부터 4수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유기적인 어떤 흐름 이런 연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른다라는 느낌보다는 각각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의 제목에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느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사수도 갑자기 봉황과 까마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군항 모다신데 왜 까마귀가 들어오니? 배곡 쌓인 곳에 돌 하나 갖다 놓은 것과 같은 형상. 자, 두어라 봉황도 비조와 유사하니 모셔놓은들 어떠하리? 라고 했어요. 해석이 되나요? 자, 군은 물이란 뜻이잖아요. 황은 봉황.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전설 속의 셉니다. 자, 봉황의 물이에요. 자, 봉황의 물이 엄청나게 멋있는 새 아니에요. 그죠? 서양으로 하면 약간 불사조 같은 엄청 멋있는 새잖아요. 이 새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까마귀가
한 마리 쏙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무리들에 까맣고 있게 못나 보이는 한 마리의 새가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갖다 놓은 것과 같은. 자, 이거 비유죠, 그죠? 비유적 표현 사용됐죠? 바로 군황은 백옥, 하얀, 예쁜 이런 백옥, 이런 쌓인 곳에 돌, 까만 돌이겠죠, 그죠? 까만 돌 하나 딱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띄네요,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뭐예요? 색채 대비도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백옥, 까마귀. 까맣잖아요, 그죠? 색채 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자, 하지만 마지막 종장을 보세요. 이 까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아니고요. 두어라, 봉황도 비조와 유사하니, 이 봉황도 뭐예요? 결국에는 새란 얘기예요. 새. 결국에는 새 아니냐? 유새니, 종류, 같은 종류란 얘기예요. 그죠? 같은 종이란 얘기야. 새야, 너도. 그러니까 나와 함께 모셔논들 어떠하리. 여기서 모셔라는 거는 뭐 모여, 뭐 어울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어울려 노는 게 어떠하리, 모여 노는 게 어떠하리. 나 까마귀, 봉황 같이 어울려 노는 게 어떠하니. 우리 다 같이 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석을 조금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봉황의 무리는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군자, 현인 군자라고 하죠.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인품이 대단하고, 그죠? 똑똑한 그런 이 현인 군자를 의미한다라고도 보고요. 또 우리가 굳이 이 노래의 연관성을 따지자면은 여기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요렇게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수에 등장하는 효자들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왕상, 그죠? 맹종, 노래자, 증자, 이런 효자들. 자, 아주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칭송하는 그런 효자들이란 말이요. 그런 봉황의 무리에 한 마리 딱 들어온 외까마귀. 이 외까마귀는 바로 화자를 의미합니다. 화자. 자, 그런데 많고 많은 새 중에 왜 까마귀냐? 물론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까마귀를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 까마귀가, 선생님이 또 까마귀랑 관련된 시조들 다 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이 까마귀가 이 뭔가 불길하고 까맣고 뭐 이런 거에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까마귀라고 해서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이 까마귀가 반포지효, 반포 보은하는 새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바로 이 늙은 이 까마귀가요, 자기 부모가 이제 늙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먹이를 잡아와서 부모 입에 넣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 보은하는 새, 효를 상징하는 새로 우리가 가끔씩 사용이 돼요. 까마귀.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왜 까마귀? 마이너스라고 보면 안 돼. 플러스야, 플러스. 자, 나도 이 효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 군왕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해석되시죠? 그죠? 자, 효를 상징하는 이 까마귀란 새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색채 대비의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반포보은, 반포지효하는 새를 바로 화자에 비유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화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백옥 쌓인 곳에 까만 돌 하나 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나도 효를 실천하는 마음은 이 봉황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수를 우리가 훌륭한 벗들, 봉황의 무리들이죠. 이 봉황의 무리들과 내가 어울리는 존재다라는 즐거움, 자긍심, 이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 잘 되시나요? 자, 우리 수능 특강에 보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더라고요. 이 보기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노래 조홍시가라는 연시조는요, 바로 효에 대한 노래입니다. 효. 그래서 현존하는 부모를 위한 효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물론 이수에서 나와 있었죠. 왕상, 맹종, 노래자 이 사람들처럼 효의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 부재하는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없어. 이거 일수죠. 일수. 첫 번째 수. 안타까워하는 자식의 모습. 그래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풍수지탈.
집단. 요런 거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고사의 인물들 대거 등장하죠. 굉장히 효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효행은 좀 비현실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깨져서 잉어가 나온다거나 한겨울에 뭐 죽순이 난다거나. 이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효의 절대적인 가치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화자의 공감과 절실함을 부각하는 부각, 뭐 심화, 강조, 그죠? 자, 그리고 효는 일회적이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어버이날에만 편지 쓰면 안 됩니다. 지속적이어야죠, 그죠? 평소에 잘해야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인간은 물론 자연물까지 까마귀 나오잖아요, 까마귀. 보편적인 것. 자,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관습 중에 이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설명이 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 보기에 설명이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처음 본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됐구나. 눈치 싸움으로 해석하실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보너스 시로 요거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 자, 이 박효간의 뉘라셔 까마귀를. 자, 요 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볼게요. 자, 뉘라셔. 누가 까마귀, 여기 중요한 소재죠. 그죠? 주요 소재죠.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였는가. 자, 까마귀가 검고 흉하다라는 게 바로 일반적인 인식이죠. 통역? 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니란 얘기요. 자, 검고 흉한 새가 아니라요. 바로 반포보온을 하는 새. 기안이 아름다운가? 라고 했어요. 이거 서리법이죠. 그죠? 자, 화자의 생각은 바로 요거였네요. 반포보온하는 새. 플러스죠. 그죠? 바로 효를 실천하는 새. 기안이 아름다운가? 정말 아름다운 새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인식은 요거였는데 화자의 인식은 긍정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마지막에 정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이 정서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노라. 정서 나와 있고요. 바로 이 사람이 뭐예요? 저 새만 못함을. 저 까마귀만 못함을. 자,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효를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효를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새만 못한 저 까마귀만 못함을 너무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태를 한탄하는. 유교 사회에서 효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유교적인 어떤 덕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효를 실천하지 않나 봐요. 저 새만 못함을 한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반포지효, 까마귀의 효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노래. 자, 그래서 자,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 등장하는 시조 하나까지 보너스 작품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작품 다 살펴봤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다시 한번 좀 그냥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일수. 요 노래가 가장 유명한 그 식구라고 했어요. 자, 조언과 부모가 딱 떠올랐어요. 나도 육적처럼 이 좋은 감을 가져가고 싶은데, 자, 문제는 가져가도 반가워할 사람이 없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것을 서러워한다. 풍수지탄, 고사 인용되어 있고요. 자, 이 노래 이수는 고사 인용이 뭐 전부네요. 그죠? 자,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와 같이 양지성효하겠다. 효, 이 노래 주제입니다. 그죠? 효도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서 고사를 인용해 놓고 있고요. 인용된 고사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효행도 나와 있다라는 거.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고 뭐 이런 거 대꾸네. 그지? 대꾸도 나와 있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만균을 눌러내어 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 장천에 지고 있는 그 해를 잡고 싶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네, 그지? 요거는 진도 나갔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선지에 내고 싶어요. 그죠? 과장되어 있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바로 부모에 대한 장수 기원, 소망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는 해를 잡는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왕에, 이 봉황의 무리에 까마귀가 딱 들어가 있는데 바로 배곡 사이에 이 돌 하나가 껴있는 것 같은 형상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어울립니다. 같이 우리 어울려 노는 것이 어떻냐? 바로 이 봉황의 이런 현인 군자들 또는 훌륭한 그런 효자들 사이에 내가 낄 수 있다라는 거죠. 까마귀, 바로 효를 실천하는 새이기 때문에, 반포보온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훌륭한 벗들과 내가 어울릴 수 있음을 굉장히 자긍심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노래. 자, 모두 해석 끝났습니다. 자, 오늘 공부 오늘 끝!